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독서 순강에 나온 그 지문 중에 학생들이 좀 질문이 다소 많았던 그러한 그 제시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로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로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꼭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될 그러한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제 내용 자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단, 이제 세 번째 문단까지 이제 돼 있나요? 아, 네 번째 문단까지, 이제 4문단까지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에 하나인 오로라는,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할 때 우리 첫 문단은 이제 쉽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조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대상이 뭐냐. 그래서 물론 제목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은 이제 공부 방향을 잡아주려고 써놓긴 했지만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제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처럼 오로라는이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새벽의 여신 뭐 아우로라다 또는 극광이다 또는 적기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 두 문장은요. 정리하기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제 이름을 땄다,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이게 전부 똑같잖아요 서술어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오로라인데 그 이름이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진다. 뭐 이런 정도 아셨죠? 그러니까 주된 대상은 이제 오로라일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 요번에는 자연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요.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다. 이것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로라라는 거에 대해서 자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 이 장면을 꼭 지켜보셔야 돼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 태양 방출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로라의 정의를 지금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기권, 우리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한대요. 그렇죠? 예,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예, 그래서 오로라라는 것은 태양 방출 입자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지구의 공기 입자와 충돌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빛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태양의 활동, 그 다음에 자기 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1문단을 이건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1문단에서 이제 핵심 정보가 다 나온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로라에 대한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예요? 오로라의 특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에 대한 뭐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지목을 한 걸로 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다음 단락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주목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꼭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단어들은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물론 시험장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휘를 정리를 해놓으셔야 수능에서 이 어휘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방출이라는 거는 입자나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아셨죠? 또 입자라는 게 뭡니까? 입자라는 건 물질 구성한 미세한 크기의 물체인데 쉽게 말해서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소립자, 원자, 분자 뭐 이런 걸 이제 입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우리 문과 학생도 많고 하니까 그냥 알맹이라고 해도 우선 이제 해석할 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셨죠? 대기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공기입니다. 공기.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인데요. 대부분 질소나 산소가 주성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기는 공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문단, 2문단, 3문단인데 갈수록 이제 문단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렵고요. 자, 2문단 한번 보실까요? 자,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자, 일으킨다는 거는 이제 항상 여러분 독해할 때 그냥 일으키는 거를 갖다 이렇게 어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걸 유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라를 유발시키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유발하는 것은 바로 뭐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 자, 여기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명칭과 개념,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두 번째에서는 오로라를 발생시키는 것, 즉 오로라를 유발하는 게 뭐냐? 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오로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태양풍이라고 하잖아요. 태양풍.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온다는 것은 방출된다는 거 바로 요 위에 나온 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태양풍 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로라의 유발의 원인은 태양풍의 입자가 날아와서 결국 오로라를 발생시킨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이죠.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가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근데 양이온과 전자양이 같아지면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플라스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태양과 같은 고온 환경에 있는 기체 입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이제 분리는 된다. 그리고 이 중성 상태, 전기적으로는 중성 상태를 뭐라고 한다? 플라스마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들은, 플라스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그죠? 태양의 대기예요.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대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대량 방출된대요. 이 뭐가요? 플라스마 입자들이. 그쵸?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태양풍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태양풍.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태양풍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방출되는 거니까. 태양풍의 개념도 나온 거고요. 태양의 활동으로 이제 태양풍의 개념이 이제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도달하는 태양풍. 이제 태양풍이 이제 어디입니까? 태양에서 지구로 향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 지구 쪽 아닙니까? 그렇죠? 이 태양풍은 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주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이 태양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도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어디로 간다? 대기로 진입한다는 거는 이제 지구의 대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기 입자와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빛이 바로 오로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주어 덩어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이 태양풍의 대부분은 이제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흩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부는 지구 자기장 안으로 흡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보다는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들을 구별을 하시는 것이 독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구 자기장 안으로 흡수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구에도 역시 자기력선이 있잖아요. 그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태양풍을 바로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구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백 전자볼트네요. 그죠? 수백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태양풍이 어떻게 해요? 지구 자기장의 꼬리. 자,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는 꼬리죠. 지구 자기장에서 범위를 축소한 부분이죠.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 폭풍. 자,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 꼬리 부분에서 자기 폭풍이 되면서 엄청난 그 전자 볼트, 즉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그렇죠? 일부만 오는 거예요. 자,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서 지구의 양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진다. 그렇죠? 쏟아진다는 건 쇄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태양풍이 지금 지구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폭풍에 의해서 지구의 양자기극으로 쇄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요 독서의 의미 문단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발되는 원인이 하나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태양풍의 개념 나왔죠?
또 자기폭풍에 대해서 나왔죠. 그렇죠? 예, 자기폭풍에 의해서 지구 방향으로 쇄도하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어휘가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기장이라는 건요, 자기의 작용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력이라는 것은 전류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 인력이죠. 밀어내는 거, 척력이죠. 이렇게 전류가 서로 밀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아셨죠? 자기력선은 뭐예요? 그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아셨죠? 이 전자볼트는 뭐예요? 전자가 진공 가운데 뭐 1볼트의 전이차를 가진 뭐 두 점 사이를 횡단할 때마다 얻는 운동 에너지다 그랬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동 에너지라는 말. 자기 극은 뭐죠? 예, 극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센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기. 그래서 이런 어휘도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3문단에 한번 가보실까요? 3문단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자기력선을 따라서 하강한 입자들. 그렇죠. 이제 태양풍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하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어떤 태양풍이요?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한다. 그죠? 위에서 보시면은 제가 오로라의 정의에 보시면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 태양 방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한다 했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말이죠. 태양풍 입자들이죠. 그래서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질소와 산소와 같은 기체들, 이게 바로 뭡니까? 공기 입자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예, 여기 나오는 공기 입자 나오죠? 예, 공기 입자가 바로 뭐냐? 산소와 질소. 대부분 질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라를 발생시키려면 충돌한 상태에서 이온화라든가 들뜬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보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다음 문단 가보실까요? 다음 장에. 그래서 들뜬 상태의 기체들, 자, 들뜨거나 이제 이온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 그렇죠?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어때요? 3914 옹스트롬, 그리고 자색광, 보라색이란 뜻이고요. 4278 옹스트롬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제 작냐 크냐의 의미인데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훨씬 더 어떻습니까?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옹스트롬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의 단위라고 이렇게 주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이온이라는 단어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전하를 띠는 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가 되고, 또 전자를 얻으면 음전하가 되는 거, 음전하를 가진 이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온화라는 건 뭡니까? 그 전해질이 용액 속에서 양이온이나 음이온으로 분리돼서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온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 어휘를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보실까요? 한편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그죠? 질소 이온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온이잖아요. 이온, 질소.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지금 뭐였어요? 들뜬 상태의 기체 중에서 바로 질소 분자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고, 여기서는 뭡니까? 질소 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지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온하거나 들뜬 상태를 만든다고 했죠.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별개로. 아셨죠? 항상 독서를 할 때는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확인이 다음 단락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왔죠. 그 방출된 전자는, 그죠? 전자. 주어가 전자잖아요. 에너지가 적어서 다른 분자를 이온화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되잖아요, 전자. 그 전자는
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분자를 이온하지 못하지만 산소 원자만큼은, 자, 산소 원자만큼은, 그쵸? 예, 원자만큼은 들뜨게 할 수 있다. 그쵸?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 자, 그러니까 안정 상태가 아닌 거죠, 아직. 전이하면서 5577 옹스롬의 녹색광을 방출하고, 또 준안정 상태의 산소 원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어때요? 6300이죠. 그러면 뭡니까? 요것이 훨씬 더 에너지가 세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그쵸? 예. 그걸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태양풍의 입자들은 지구 대기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은 질소와 산소라는 이 공기 입자를 어떻게 한다? 들뜬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렇게, 예,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를.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위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가 나는 만큼 빛을 방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사 붕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정보죠. 복사 붕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빛을 방출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로라잖아요. 오로라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로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조건이 뭐예요? 예, 들뜬 상태에서 저절로 바닥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안정 상태가 되면 에너지의 그 뭡니까? 예, 빛은 나오지만 오로라가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되어야만 오로라가 예,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복사 붕괴가 일어나야만 오로라가 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예, 준안정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 상태, 즉 안정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녹색광을 방출한 첫 번째 과정이 약 0.74초. 두 번 되네요. 그러니까 적색광을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이 약 110초이다. 그런데 이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중요해요. 입자들끼리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싹 전환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빛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대기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들이 충돌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 입자들 간의 충돌이 증가하니까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밀도가 높으면 충돌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어때요? 반대로 해석하면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대기의 밀도가 어때요? 낮아야 돼요. 그렇죠? 낮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낮아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그 100에서 250km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적색 오로라가 대기가 희박한 250km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복사 붕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 붕괴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복사 붕괴가 발생하는 조건들을 지금 이야기했고요. 또 특징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이 하나 나왔고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오로라 발생 지역이라든가 지구 주변 자기장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맨 처음에 우리 일문단에 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오로라인데, 자, 첫 번째 태양의 활동 나왔죠. 그다음에 자기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구 주변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세 가지를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지구 주변 자기장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꼭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서. 그래서 오로라라는 것은 뭐냐? 극지방보다 어때요? 위도 60도에서 80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지구 자기장의 강도랑 지구 자기극과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다음 문장에서. 그렇죠? 그거 찾으시면 되죠. 이제 그림 A를 갖고 왔는데요. A와 B는 이제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 그렇죠? 예,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이 바깥쪽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B의 바깥쪽은 여기가 되는 거죠. A의 바깥쪽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데 자기력선 A는 B에 비해 고에너지의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안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안쪽에. 그렇죠? 또 만약에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면 약하면 태양풍 입자들은 어때요? 자기력선 B를 따라가겠죠. B. 그렇죠? 약하니까. 또 D 지역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D 지역에서 이제 여기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강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력선 A, 그쵸? B보다 강한 A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서 위도가 낮은 C 지역, 그러니까 쭉 따라가면 바로 여기 위도가 더 낮죠. 여기에서 바로 보다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로라 발생 지역이라든가 지역하고 자기장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실까요?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그렇죠? 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지구 자기극이니까 계속해서 변화한다.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리상의 북극점과도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변한다는 얘기예요. 고정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로라 발생 지역과 지구 자기극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적색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30여 차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는 뭡니까? 적색 오로라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지구 자기극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자기장의 강도라든가 자기 북극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역사적인 자료를 인용하면서 예, 우리가 지구 자기극은 계속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기장의 강도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독서를 지금 연습을 시켜봤는데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독서를 할 때 너무 빨리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성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걸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어휘도 중요하니까 꼭 내용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어휘는 연계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휘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